세상에서 가장 비싼 청구서는 언제나 공짜라는 이름표를 달고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는 늘 뭔가를 거저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하죠. 조금만 덜 노력하고 조금만 덜 기다리면서도 남들보다 더 큰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비밀스러운 지름길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특히 돈에 관해서는 그런 환상이 더욱 짙어집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시장이라는 거대한 밀림을 지켜보면서 제가 깨달은 아주 단순하고도 냉혹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가가 없는 보상은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쉽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은밀하게 속삭인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부를 나눠주려는 게 아니라 당신을 이용해 자신의 부를 쌓으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참 조급합니다. 당장 내일 아니면 적어도 몇 달 안에는 내 인생을 뒤바꿔 줄 만한 수익을 원하죠. 출근길 지하철을 타보면 다들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쉴 새 없이 깜빡이는 숫자들, 어젯밤 바다 건너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내가 산 코인이 지금 몇 % 오르고 내렸는지 확인하느라 숨을 죽입니다. 마치 그 작은 화면 안에 자신의 남은 인생 전체가 걸려 있는 것처럼 말이죠. 다들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지긋지긋한 출근에서 벗어나고 싶고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곳으로 떠날 수 있는 삶을 꿈꿉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하루라도 빨리 얻기 위해 위험을 무릅씁니다. 남들이 다 산다는 주식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밀어넣고 변동성이 무서운 줄 알면서도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에 눈이 멀어 도박판 같은 곳에 기꺼이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 시작한 그 일이 오히려 사람을 가장 지독한 노예로 만들어버리거든요.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은 사람의 이성을 아주 교묘하게 갉아먹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약간의 여윳돈으로 그저 남들이 다 하니까 소외되기 싫어서 이른바 벼락거지가 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발을 담급니다. 하지만 운이 좋든 나쁘든 한두 번의 자극적인 결과를 맛보고 나면 뇌 구조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10%, 20%씩 오르내리는 걸 경험하고 나면 한 달 내내 땀 흘려 일해서 받는 월급이 갑자기 시시해 보입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고 1년에 이자를 몇 % 받는 건 바보들이나 하는 짓 같죠. 평범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삶의 가치가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당신은 일상의 주인이 아니라 숫자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의 뇌는 아주 오래전 원시 시대에 설계되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사과가 보이면 따먹어야 하고 사냥감이 나타나면 쫓아가야 생존할 수 있었죠. 하지만 현대의 자본주의 시장은 그 본능을 가장 잔인하게 이용합니다. 본능은 우리에게 빨리 움직이라고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지만 사실 자산의 세계에서 승리하는 법은 그 본능을 거스르는 데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친구를 만날 때도 심지어 잠자리에 누워서도 머릿속은 온통 차트와 시세표로 가득 찹니다. 밤새 미국 증시가 폭락하지는 않을까 불안해서 새벽마다 눈을 뜨고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내 자산이 줄어들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우울하고 조금 오르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흥분합니다. 감정의 기복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일상의 평온함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당신은 돈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돈이 당신의 감정과 시간과 영혼을 쥐고 흔드는 겁니다. 이것이 노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똑똑한 사람들이 투자를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처럼
교육열이 높고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시장에서도 당연히 승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천재적인 지능이나 화려한 학벌이 투자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는 오만함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곤 하죠.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들은 세상을 너무 복잡하게 보려고 합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찾고 남들이 모르는 비법을 알아내려 애쓰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투자는 지능지수를 겨루는 경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인내심과 기지를 테스트하는 시험대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수학 공식을 알고 있고 경제학 이론을 꿰뚫고 있어도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소식에 배가 아파서 충동적으로 매수 버튼을 누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폭락장에서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모든 것을 던져버린다면 그 지식은 쓰레기나 다름없습니다. 시장은 가장 영리한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온한 사람에게 보상을 줍니다. 사람을 망치는 가장 흔하고 어리석은 감정 중 하나가 바로 질투입니다. 탐욕이나 분노, 폭식 같은 다른 죄악들은 적어도 아주 짧은 순간이나마 본인에게 쾌락을 주죠. 하지만 질투는 다릅니다. 질투는 그 어떤 즐거움도 주지 않으면서 오직 고통만 안겨줍니다. 참 바보 같은 감정인데도 우리는 이 질투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소셜미디어를 열어보면 세상에는 나 빼고 다 부자인 것 같습니다. 친구는 최근에 산 아파트가 몇 억이 올랐다고 은근히 자랑을 하고 직장 동료는 코인으로 대박이 나서 외제차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했나? 자괴감이 들고 나도 빨리 저들처럼 폼나게 살고 싶다는 조바심이 영혼을 태웁니다. 이 조바심이야말로 사람을 절벽으로 밀어넣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자신의 속도와 자신의 방식대로 걷던 사람도 옆 사람이 뛰기 시작하면 이성을 잃고 덩달아 질주하게 됩니다. 준비도 되지 않은 채 무거운 빚을 짊어지고 낭떠러지인지도 모르는 길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은 결국 타인과의 비교에서 시작되고 그 끝은 대부분 파국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타인의 시선에 목을 매는 걸까요? 내가 오늘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는지보다 옆집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탔는지가 왜 더 중요할까요? 질투라는 감정은 당신의 눈을 가리고 당신이 가진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 질투가 당신을 위험한 도박으로 이끌고 그렇게 잃어버린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은 당신의 영혼이 피폐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불을 쌓는 과정은 사실 굉장히 지루합니다. 마치 페인트가 마르는 걸 지켜보거나 잔디가 자라는 걸 바라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매일매일 극적인 드라마가 펼쳐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흥분이 계속된다면 당신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관찰해 왔습니다. 누가 결국 마지막에 웃는지를요. 끝까지 살아남아 진짜 불을 거머쥐는 사람들은 결코 화려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지루함을 잘 견디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이었죠.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늘 내가 가진 돈보다 내일 조금 더 많은 돈을 갖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모르는 것에는 절대 손을 대지 않습니다. 화려한 유행이나 복잡한 파생 상품에
기웃거리는 대신 평범하지만 확실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곳에 자본을 묻어두고 아주 긴 시간을 기다립니다. 복리의 마법이라는 말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견뎌내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 복리가 그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길고 지루한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몇 년 혹은 10년 동안은 내가 맞게 가고 있는 건지 의심이 들 정도로 성장이 미미합니다. 이 인고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견눈질을 합니다. 지금 당장 2배, 3배를 불려준다는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 여태껏 쌓아온 작은 눈덩이를 깨트려 버립니다. 눈덩이를 굴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눈덩이를 깨트리지 않는 겁니다. 아주 작더라도 계속해서 굴려나가는 그 연속성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은 자꾸만 눈덩이를 새로 뭉치게 만듭니다. 이 길이 아닌가 싶어 저 길로 가고 이 종목이 아닌가 싶어 저 종목으로 옮겨 타는 동안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은 야금야금 녹아내립니다. 결국 나중에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자리에서 묵묵히 기다렸던 사람보다 훨씬 뒤처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할 것은 시장의 폭락이 아닙니다. 시장은 늘 오르내리는 법이니까요. 정말 무서운 것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탐욕, 그리고 남보다 빨리 가고 싶다는 조급함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개 한 번의 커다란 실수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어리석음들이 쌓여서 파멸을 부릅니다. 오늘 내린 아주 사소한 욕심 섞인 결정 하나가 내일의 재앙을 만듭니다. 반대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거창한 승리를 거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상위 10% 안에 드는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 무리한 베팅을 하고 있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평안합니까? 돈을 쫓고 있는 그 시간 동안 당신의 일상은 안녕한가요? 가족의 얼굴을 보며 온전히 웃어본 적이 언제인지, 스마트폰 알림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지 않고 편안하게 숙면을 취한 적이 언제인지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떠올려 보세요. 결국은 행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편안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아니었나요? 그런데 그 돈을 벌겠다는 과정이 당신의 행복을 앗아가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홀하게 만들며 당신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일입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통장 잔고에 동그라미가 몇 개 더 붙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는 통제권을 갖는 겁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 되고 내 결정의 주인이 되는 삶 말입니다. 그런데 빨리 돈을 벌겠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매일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살아간다면 설령 운이 좋아 목표한 돈을 손에 쥐게 된다 한들 그것을 진짜 자유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저 금으로 만든 화려한 감옥에 갇힌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시장을 이기려고 들지 말아야 합니다. 시장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지, 내 욕망의 크기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리고 얼마나 정직하게 하루를 보내는지 말입니다. 세상에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남들이 피땀 흘려 수십 년에 걸쳐 이룬 부를 당신이 몇 달 만에 가로챌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 착각을 버리는 순간부터 비로소 시야가 맑아집니다.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남들의 자랑에 배아파하지 않으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가끔 숲을 봅니다.
숲에서 가장 거대한 나무는 결코 하룻밤 사이에 자라지 않습니다. 비바람을 견디고 가뭄을 이겨내며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조금씩 나이테를 늘려온 결과입니다. 투자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의 자산이 단단한 나무가 되어 당신에게 그늘을 드리워 주길 원한다면 그 나무가 자랄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자꾸 뿌리를 들춰보고 빨리 자라라고 채찍질을 한다면 나무는 결국 말라 죽고 말 겁니다. 조급함은 지능을 마비시킵니다. 조급함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사기꾼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냥감이 바로 마음이 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그 급한 마음을 파고들어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약속하고 결국 당신이 가진 마지막 한 푼까지 앗아갑니다. 세상에 그런 비법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게 있다면 그들이 왜 당신에게 알려주겠습니까? 빨리 부자가 되려는 생각을 포기하십시오. 대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가난해지지 않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어리석은 실수를 피하고 치명적인 실패를 겪지 않으면서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는 것에 만족하십시오. 그렇게 10년, 20년을 묵묵히 버텨내면 어느 순간 당신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도달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이 얻게 될 자유는 결코 당신의 일상이나 영혼을 갉아먹지 않는 진짜 자유일 것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깁니다. 하지만 투자의 기회는 생각보다 자주 오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고 그 준비라는 것은 결국 평소에 얼마나 성실하게 자본을 모으고 지혜를 닦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남들이 모두 광기에 휩싸여 달려나갈 때 홀로 멈춰서서 생각할 수 있는 용기, 남들이 모두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묵묵히 가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차분함, 이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조급함 때문에 날려버린 젊음과 평온한 일상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서 인생을 멀리 내다보세요. 지금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올바른 철학을 가지고 바른 길을 걷고 있다면 시간은 결국 당신의 편이 되어줄 겁니다. 쉬운 길은 없습니다. 공짜 점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그리고 바르게 걷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당신의 이성과 인내심이 결국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조급함을 내려놓는 그 순간이 어쩌면 당신이 진짜 부를 향해 내딛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제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선택은 남들보다 빨리 가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내가 아는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머지는 시간에 맡겼습니다. 그 시간이라는 녀석은 참 정직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만한 보답을 해줍니다. 당신의 삶이 숫자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행복이 시장의 변동성에 좌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담담하게 오늘 할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소박한 일상의 가치를 믿으세요. 그런 단단한 마음의 바탕 위에 쌓아 올린 부만이 당신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하지만 멈추지도 마세요. 그저 매일 조금씩 더 현명해지려 노력하고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애쓰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충분히 성공적인 궤도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세상의 이치가 알아서 해줄 겁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결국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가게 마련이니까요. 세상은 여전히 살만하고 기회는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다만 그 기회를 알아보는 눈은 오직 평온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허락됩니다.
조급함이라는 안경을 벗어 던지고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걷는 그 지루하고 평범한 길이 사실은 가장 빠르고 확실한 승리의 길임을 잊지 마세요.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지만 그 돈을 지키고 누리는 것은 인격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인격이 당신의 자산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커졌을 때 부는 비로소 당신 곁에 오래 머물 것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을 버리고 부자가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데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제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진실입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의 풍경을 한번 바라보세요.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당신이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은 바로 당신 곁에 있습니다. 그 평범한 진리 속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당신만의 속도로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모두 여행자입니다. 너무 서두르다 보면 길가의 예쁜 꽃들도 시원한 바람도 놓치고 맙니다.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여정 자체를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신의 여행이 조급함에 가로막히지 않기를, 그 길 끝에서 당신이 꿈꾸던 진정한 평온을 꼭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다시 당신의 일상으로 돌아가 당신만의 나이테를 하나씩 그려나가십시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르고 그 흐름 속에서 당신의 인내심은 반드시 값진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부디 스스로를 믿고 이 지루한 싸움에서 끝내 승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응원합니다.